안녕하세요. 로고스학원 수학 강사 박주영입니다. 2025년 예비고일 겨울방학 정규반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 교육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잠실과 방위 로고스학원에서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고등수학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학생들이 가장 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단원 순서가 바뀌었고요. 행렬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단 단원 순서가 바뀐 이유는 기존 1학기 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학기에 있었던 도형의 방정식이 자꾸 2학기로 넘어와서 2학기 중간고사로 넘어가는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앞으로 당겨와서 어떤 1학기와 2학기 단원의 분량 차이를 좀 맞추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순서를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학습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전에는 경우의 수 단원에서 함수, 집합명제, 도형의 방정식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연계해서 많이 냈었어요. 자, 그런데 경우의 수가 앞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는 경우의 수 안에서 이런 부분과 연계되는 문제들을 더 이상 낼 수 없게 됐죠. 특히 함수의 개수 같은 문제들이 꽤나 어렵게 출제되었던 문제 유형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순서만 바뀌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분량이 줄기까지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렬이 추가됐죠. 행렬이 저희가 배웠던 그런 행렬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쉽게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행과 열의 수가 각각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곱셈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만 해라, 최대 거기까지만 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복잡한 행렬의 연산 문제 다루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칙으로 다루지 말아라, 어떤 성질을 일반화해서 법칙으로 다루지 말아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리, 어떤 공식, 이런 거는 최대한 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행렬은 쉽게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목 차이도 과목 차이지만 가장 큰 체감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넘어오는 이 5등급제일 텐데요. 일단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넘어오게 되면 조금 어머님들이나 학생분들께서 내신 따기가 좀 더 쉬워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절대 경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경쟁은 줄어들지 않고요. 지금 학생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받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들을 그대로 해주셔야지 1등급과 2등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한 등급 자체 범위가 조금 늘어났다 보니까 학습에는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 수업 소개해 드리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제 수업 소개로 넘어오는데요. 제 수업 소개는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이번 겨울방학 커리큘럼을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학생들의 태도를 바꾸는 강의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어떤 좋은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누구나 공부를 잘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 수업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가르치는 것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올바른 공부 습관, 그리고 수학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수학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저는 대학교 생활 내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만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는 어떤 부분이 강점인지를 빠르게 알아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를 볼 때도 이 사람 쉽게 가르친다, 이 선생님 쉽게 가르친다 라는 생각까지 들도록 짜임새 있는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만족도인데요. 사실 제가 작년 이맘때 개강을 했던 이 고1 겨울방학 정규반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로고스 학원 수학과에서 지금까지 지난 몇 년간 진행했던 모든 강의들 중에 가장 많은 성장률,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모두 만족하고 있는 그런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이런 말씀들인데요. 이런 말씀을 왜 해주시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가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크게 다를 거는 없고, 그냥 저는 학생들에게 조금 관심이 좀 많아요. 이 학생이 수업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워하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숙제는 분량이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어떤 그냥 강의식으로 인강을 보거나 어떤 무대에 있는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대1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선생님이 내가 수업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아는구나, 이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관심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런 관심들을 받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시기적으로도 많이 좀 바뀌어야 되는 시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들과 환경이 많이 바뀌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부법을 알아낼 수 있도록 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5등급 체제에서 어떤 학습의 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3등급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을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3등급은 최대한 피하고요, 2등급을 받는 그 선에서 조금 더 1등급까지 바라볼 수 있는, 당연히 제 목표는 1등급이죠. 네. 자, 그런데 일단은 최소한 안정적인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개념의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개념의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게 그냥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냐 없냐 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학생들에게 너 이거 풀 줄 알아? 그럼 너 아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너 이거 풀 줄 알아? 그럼 나한테 설명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내가 설명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강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쉽게 수업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쉽게 수업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많이 안 가르쳐요. 많이 안 가르친다는 게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이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최대한 적은 원리만으로 학생들에게 시중에 있는 어떤 모든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내신 직전이 되면 이거 풀어 저거 풀어 저거 풀어 그렇게 하는 게 필수긴 하겠지만요. 저는 유형별로 단순 암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고등수학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수업을 합니다. 조금 느낌이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단원이 중단원이 바뀌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뭐랑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단원이 달라지지만 학생들은 항상 모양과 위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원은 달라지지만 제가 묻는 것은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단원에 맞게 그렇다면 모양은 기울기야, 위치는 한 점이야,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조금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원리들은 그냥 단순하게 공통수학 1, 2뿐만이 아니라 대수나 미적분까지도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제 교재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제 교재에는 포인트들이 꽤 많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포인트들 중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금 공통수학 1에서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스킬 같은 건데요. 올해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 한 명이 이 단원을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나와서 발표를 하라고 선생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나가서 풀어야지 하고 나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쓰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이걸 앞에서 풀게 되면 학생들이 저거 어떻게 풀었어? 어떻게 그렇게 짧게 풀었어? 이런 식으로 관심을 받게 될 거고, 이제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알게 될 거니까 이제 그냥 나가서 저한테 선생님 그냥 쉬운 유형으로 그냥 복잡한 문제를 그냥 다른 학생들 푸는 것처럼 풀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런 만큼 학생들도 저도 좀 아끼는 스킬들이 많이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실제로 교육과정 안의 내용들이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수업을 쉽게 느끼도록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계산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압도적인 만족도인데요. 조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학생 한 명에게 나가는 피드백이 이 정도 나갑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매주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이런 피드백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당연히 시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당연히 전달해 드려야 되고요. 숙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당연히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코멘트를 이렇게 매 학생들 한 명 한 명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제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들고 품이 좀 많이 드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저도 굉장히 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이런 피드백을 쓰는 동안만큼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학생 한 명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만을 생각하면서 이 학생이 지난 시간에 수업 어떻게 들었더라? 아니면 이거 잘 못 풀었던 것 같았는데 다음 시간에 문제 갖다 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 학생에 대한 생각을 좀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학부모님들 만족도 높으시죠.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요. 숙제를 어느 식으로 했다, 어떤 식으로 했다. 문제를 풀고 채점을 안 해와가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들을 고칠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어떤 문제를 틀렸다. 가장 어려운 문제 2개를 제외하고 모두 맞았다. 그런데 제가 풀어주기 전에 혼자 풀어보고 답을 맞췄다. 아니면 수업 시간에 조금 쉬는 시간에 자꾸 종종 엎드려서 자는데 제가 4시간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일정 시간에는 많이 힘들어하고 일정 시간에는 많이 좀 똘망똘망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제가 빨리 학생들의 시간을 알아내서 조금 똘망똘망한 시간에 어려운 내용을 딱 집중해서 하고 조금 피곤할 수 있는 시간에 쉬운 거 풀면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제 피드백에 매주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저에게 답장을 주실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학습 습관, 그리고 공부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제가 공부를 할 때 제가 했던 방법인데 방에서는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거실, 식탁에서 공부를 한 적이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학생이 다음날에 아침에 식탁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좀 대견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태도나 생활 습관 아니면 적극적인 모습 이런 태도면에서의 변화에 대한 피드백이 좀 많은 편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어떤 학부모님들께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좋은 학원,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알아봐 주는 것까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어머님께서도 저도 학원만 보내지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코멘트를 읽고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 수학에 좀 재미를 들렸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은 그냥 저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라는 소통을 주고받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 수업 소개를 좀 드렸고요.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지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내신 대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떤 문제의 흐름이 좀 보여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 동네 송파에서만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남, 강동, 그리고 저기 반포나 목동, 그리고 서울 밖으로 용인, 수지 이런 부분의 기출문제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들의 흐름이 보이고요. 그러면 올해는 우리다. 올해는 우리 동네에서 이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경향성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커리큘럼에서 문제들이 적중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시험 전날, 직본날에 나간 자료 하나에서 실제 시험의 80% 이상이 전날 본 문제에서 나왔다. 이 정도로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고요.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미리 풀게 되겠죠. 미리 겨울방학 동안 쉬운 것들부터 시작해서 좀 익숙한 문제가 될 때까지 많이 연습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 수업은
시험에 조금 강한 편이에요. 모의고사를 열심히 보는 것도 있고요. 학생들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나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옆에 친구들은 다들 막 정신없게 푸는 것 같았는데 나는 차분하게 풀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학생들도 있고요. 조금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들만 가져오기는 했는데 네, 성적들도 잘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 수업의 관리랑 클리닉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24시간 질의응답입니다. 전부 다 제가 하지만 24시간이 가능한 게 제가 잠을 조금 덜 자고요. 학생들이 늦게 자는 거 알지만 제가 조금 더 늦게 자고 조금 더 학생들이 학교 갈 때는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제가 언제든 카톡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잘 카톡을 안 했었는데 요즘은 새벽 1시, 2시에도 그냥 선생님 이거 질문이요, 3시, 4시에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답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하기가 조금 편한 그런 수업이 되고요. 어떤 학생은 내 수업이 왜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질문 잘 받아주셔서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만큼 조금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양질의 자료인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중에 있는 내신 기출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문제 분량 엄청납니다. 데이터베이스화가 좀 잘 돼 있어가지고 학생이 조금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저 이런 문제 좀 부족한데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바로바로 만들어서 원하는 분량과 원하는 난이도만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데이터베이스화가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출들이 확보가 돼 있으면 결국은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가 좀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클리닉인데요. 당연히 숙제 못했으면 남아서 해야겠죠. 네. 숙제를 못했으면 필수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자유 클리닉인데 자유 클리닉 하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저에게 설명을 하도록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거 풀었구나, 이게 아니고요.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나한테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친구들끼리도 서로 이거 이해 안 되는데 더 설명해봐, 더 설명해봐 하면서 결국은 그런 기억들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능동적인 수업을 원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 강의인데요. 사실 내신 대비 기간이 되면 모의고사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제 모든 문제 해설을 다 들어야 하는 학생들은 절대 없다 보니까 조금 집중력 차이가 커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모의고사 해설 강의만큼은 제가 미리 수업 시간 외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 일부는 조금 제가 수업 시간에 시간을 따로 내서 설명하기는 애매한데 이거 자꾸자꾸 학생들이 물어보게 되는 그런 주제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미리 주제별로 강의를 좀 찍어놔서 학생들이 너 이거 모르는구나, 너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고 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영상 강의도 제가 따로 많이 찍어 놓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은요, 로고스학원 잠실관에서 월, 금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공동수학 1 진행합니다. 클리닉은요, 그 앞뒤로 있고요. 어떤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어떤 문의들은 저나 아니면 학원 측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겨울방학만큼은 조금 공부를 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좋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체급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저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만들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로고스학원 수학 박주혁이었고요. 감사합니다.